매핑 들어보셨죠? 아니면 그 드보노 교수가 이야기했던 뭐 PMI 기법, 아니면 6개의 생각문구점, 아니면 로직 트리 다 들어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이런 워크숍에서 한번 이렇게 후끈하게 한번 하고 벽에다 붙이고 발표를 하고 이제 이런 거야 하고 집에 가고 회의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때 뭘 배웠는데 그러죠. 그리고 열심히 비싼 돈을 낸 사장님께서는 저 이번에 좀 배운 걸로 좀 해봐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죠? 배운 거는 어디까지나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천 이동갈비를 먹으러 갔을 때 그 환상적인 달콤함은 어디까지예요? 문지방 넘어설 때. 그래서 우리 아는 우량짜리 아들을 좀 사다 줘야지. 그래서 2인분 포장요 이러고 아무리 맛있는 걸 상상하고 와서 집에서 해줘도 엄마가 해주는 그 맛은 우리가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죠. 그래서 꼭 그때 엄마 따라갔던 둘째는 그러죠. 엄마 맛이 좀 달라 이러죠. 그럼 안 간 둘째는 안 간 첫째는 집에서 먹으면서 이봐 이거 더 맛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현장감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그 미묘함이 장소와 때가 바뀌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기법으로 다가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야 되냐고요? 그냥 그것이 삶 속에 녹아있는 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삶 속에 녹아있는 툴로 어떤 창의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 부분이 이때까지 숙제였던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뇌라는 도구를 써야 되고요. 뇌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한 부분은 왼쪽에 있으니까 좌뇌, 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뇌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근데 딱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좌뇌는 좀 어때요? 탐구열이 불타는 뭔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모습이고요. 이쪽은 어때요? 종만 따르르 치면 바로 운동장에 뛰어나서 뭐라도 할 것 같은 자유분방함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니십니까? 좌뇌, 우뇌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그림이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수학적이면서 순차적이고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뇌의 영역이라면 우뇌는 이런 거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아이디어가 넘치고 감정적이고 친화적이면 창의력이 좋습니다. 오늘날 이제 마켓 3.0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영역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뇌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학교를 통해서 훈련되고 단련되어 온 영역은 이쪽인 거죠. 순차적인 프로세스의 1 더하기 1이 2가 되어 있는 그리고 2 더하기 2가 4가 되어 있는 그 이상으로 가면 뭔가 의심을 받고 후지람을 듣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우뇌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은 우뇌 지향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느냐 이 부분입니다. 잠깐 우리 여기 오신 여러 선생님들은 내가 주로 어느 쪽 뇌를 쓰는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좌뇌다 우뇌다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나는 좌뇌 주도인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좌뇌를 주도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뇌를 주도했어. 있으세요? 아니신 분은요? 양쪽 다. 양쪽을 있으시는구나. 아이고, 몰랐습니다. 제가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때 어느 쪽을 더 잘 쓰도록 놨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돌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아장아장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을 하고 뭔가를 잡기 시작을 하고 빨기 시작을 하고 만지기를 시작할 때 그때 아이들이 물건을 잡는 그 손은 어느 쪽이죠? 양손. 그 아이의 선천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손입니다. 왼손일 수도 있고 오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는요? 왼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는 전준희 씨 양반 집안인데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맞았습니다. 왼손으로 쓸 때마다. 근데 저도 좀 고집이 있죠. 그래서 일부는 바꿨고 일부는 여전히 왼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은 양손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요, 간단한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쓰는 손과 태어나실 때 주도적인 손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좌뇌형이십니까? 우뇌형이십니까? 제가 어떤 장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장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예, 갑니다. 보세요. 예. 보셨나요? 네.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처음 방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네.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다리가, 나는 이렇게 돌아?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닌데? 나는 이렇게 도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중간에 바뀌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돌아? 한번 들어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돌던데? 한번 들어주십시오. 계시죠? 예. 나는 중간에 바뀌었어. 바뀌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요, 다 정답이시고요. 어느 쪽인지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돌았죠? 아까, 그죠? 예, 보세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이게 반시계고요. 네. 보시죠. 이렇게 돌면 우뇌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뇌가 더 주도적인 뇌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가요. 이렇게 먼저 도셨다고요? 예, 그럼 좌뇌로 태어나신 거예요. 중간에 바뀌었다고요? 이런 분들은요, 후천적인 학습으로 인해서 양쪽 뇌가 고르게 발달하신 겁니다. 저처럼. 저는 그래서 젓가락질을 양손으로. 양손으로 라면 먹을 때 좋습니다. 진짜 예. 대단하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좌뇌형은 이렇고요, 우뇌형은 이런 겁니다. 합리적이고 1차원적이고 추론을 잘하고 논리적 분석적 체계적이고 질서를 좋아하고 대화 시 단어를 잘 쓰고 신체의 우측을 쓰고 이러면 좌뇌형인 거고요. 우뇌형은요, 공상적이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공간적이고 기하학적이면서 직관력이 뛰어나고 종합적인 사고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비언어적이고 시각화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특성으로 기억하는 사람.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그 회의 갔을 때 왜, 그때 그 사람 기억나? 그 키 크고 말로 여기 전화에 있던 분 있잖아. 왜 그러면, 누구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몰라요. 누구? 그 지역경제과에 김 과장님 있잖아. 김 과장님?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한테, 한참 왜 얼굴 좀 이렇게 통통하시고, 이렇게 좀 인상 되게 좋으시고, 이런 분, 인상이 좋으시고 통통하고, 모릅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하면 그때는 딱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미지와 또는 어떤 문법과 언어, 이런 거죠.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어디까지 왔어?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다 가 그러죠. 근데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집에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있어요? 옷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길이 너무 막혀. 지금 택시로 가고 있어. 이러죠. 이런 분들은 어떤 쪽이세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쪽. 그럼 무슨 형이다? 우뇌형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어디야? 이렇게 묻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만나야 되는데 터미널에서 오니까 신호선을 타고 오면 지하철 정거장으로 4정거장이고 2분씩 잡으면 8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 3분씩 잡으면 한 15분이면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5분인데 혹시 한참 놓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요염하게 걸어야 되잖아. 문 앞에서 다치면 창피하니까 우리는 안 뛰어. 여기서 그러면 한 5분 더 추가 20분. 이러고 20분 전에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느 쪽이라고요? 좌뇌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 꼭 어떻게 돼요? 한 분은 언제 어디쯤 왔어? 이렇게 물으면 좌뇌형인 거고요. 이제 막 탔어 이러시면 우뇌형. 서로를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형별로 아시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을 주로 활용하자고요? 우뇌형.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우뇌형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삶 속으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정리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CEO들, 지금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CEO들은요, 누구예요? 잡스, 누구죠? 예, 샤넬, 하워드 슐츠, 이건희 회장님, 정몽구 회장, 이런 분들이요, 다 압도적인 은혜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인이시라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CEO 포럼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네형이시라고요? 이제 은혜형을 엮으시면 이제 천하의 무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생각 정리의 기술의 일상생활에서의 기술의 핵심은요,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 적는 거? 이게 어떻게 은혜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만드는 기술이야? 그 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답을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소위 천재적인 아이디어맨들, 그 최고봉에 누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발명의 최고봉에 누가 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가 있습니다. 가산 정리학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들, 그런 아이디어 뱅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메모 강이었다는 거죠.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를 아십니까? 엄청난 메모 강을 이미 알고 계시죠. 심지어 냅킨에다가도 디자인을 해서 그림을 그릴 정도. 창의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절대로 머릿속에서의 어떤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디로 올 때? 손으로 올 때. 그리고 메모를 안 써줄 때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암묵지와 상식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정리되고 정돈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들은 뭔가 창출하기 위한 소스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는 중요합니다. 근데 메모 이야기를 하면 다 이러대요. 아, 난 글씨를 잘 못 써. 좀 이런 거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처음에는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연초만 되면 교보문고 가서 무슨 프랭클린 무슨 13만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들고 다녀보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분들 계시고요. 한두 장은 써봤는데 세 번째 장부터는 백지로 나와. 이런 분도 계시고 한 3개월 지나서 또 이렇게 강의 한번 들으시면 맞아, 한번 써야지. 그리고 다시 또 들고 다니시죠.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절반에 오르고 이런 일 많으시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멋있는 수첩 사주고 이틀까지 잘 가지고 노는데요. 3일날은 없었죠. 가방에서 사라지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쓸 글씨를 본인이 파악을 못해요. 빨리 급하게 쓰느냐고 막 썼는데 나중에 보면 글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원본과 다른 글자로 변신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 이 부분들이 제일 많으신데요. 이렇게 오시면은 이제 메모지를 받으셔가지고 쓰십니다. A4지에다. 맞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별표 치고 막 쓰시죠? 그러고 어떡하십니까? 이걸 넣어할 데가 없어. 일단은 호주머니에 넣으시죠. 그리고 가서 이제 펴가지고 책상에 올려놓으시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쌓아놓으셨다가 나중에, 그때 그거 좋았는데, 그거 어디 갔어? 이러고 이제 샀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분명히 내가 저거 왔는데 그때 그거. 그리고 열심히 고민하고 막 하다가, 하고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정리할 때 보면 이제 갑자기 뭐가 하나 삐져나오고 툭 나오고 뭐야? 그렇게 오매불망 찾던 그 메모지는 왜 전혀 관계없는데 끼어 있다가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을 막 경험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성기와 실패. 요즘 아이들에게 중요하다고 알려주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학교를 들어가려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기하고요. 결국에는 실패로 마감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남들은 제대로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정작 본인은 부족한 2%를 아는 거죠. 요거는 몰라서 손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 수식으로 안 했어. 요거는 억지로 내가 막 짝짓기해서 붙여넣은 거예요. 나는 알죠. 남들은 모르는 이런 기록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처럼 변신하는 거죠. 나는 안 될까 봐. 이렇게 변신하죠. 그러고는 이거는 나하고는 좀 멀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덜어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메모가 어려우시다고요? 기록이 잘 안 되신다고요? 해놓고도 잘 까먹으신다고요? 찾을 때 안 보이신다고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글씨를 잘 쓸 필요가 없으세요. 글씨를 빨리 쓸 필요가 없으세요. 글씨를 작게 쓸 필요가 없으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기록하십시오. 그 세 가지 원칙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뭐라고요? 주머니 하나의 원칙입니다. 주머니 하나. 두 번째는요 시간의 축입니다. 세 번째는요 꼬리표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메모에 관한 선수가 되실 수 있고요. 이제 메모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래?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보세요. 누구예요? 산타라고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어릴 때도 산타는 저러고 다녔어요. 그죠? 네. 맞죠? 우리 선생님 어릴 때도 저렇게 등장했죠. 연배로 보셔도 10년, 20년 이상 차이가 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불멸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멸의 진리가 뭐냐고요?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주머니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산타는 여전히 보따리 하나를 아이들의 선물을 나눠줬고요. 아이들 전국의 인구가 몇십억은 늘었을 거예요,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스컴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산타, 백화점에 나타나는 산타는요, 여전히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록을 하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당황하게 했었던 그 기록의 주머니는 몇 개였나요? 분명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 주머니가 내 옆에 없었다니까요. 맞지 않나요? 예, 주머니를 하나로 통일해요. 이게 비밀입니다. 주머니를 하나로 통일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요, 우리는 기록이라는 걸 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하나하나의 기록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주구슬과도 같이 값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값진 진주를 이렇게 구슬로 모아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일날 사랑하는 분께서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머니에 구슬을 담아서 드렸어요. 그럼 어떠세요? 서프라이즈. 어머나, 이게 뭐야? 진주 구슬, 어머나. 그리고 한 3초 지나면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 네, 좋습니다. 이거 어떡하라고? 그쵸? 예, 진주가 귀하고 비싼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정답은 뭐였을까요? 이렇게 줬어야죠. 이렇게. 귀걸이든 목걸이든 팔찌든. 그쵸? 네. 이렇게 줬어야죠. 반지든. 그래야 폼나게 하고서 출근을 하는 거죠. 어머? 뭐야? 어디서 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어제 생일 선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각본이. 근데 우리는 다 구슬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기록 자체도요, 하나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별표, 밑줄, 형광펜 칠해가지고 읽기는 하는데요,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진짜 구슬이에요. 목걸이가 되고 팔찌가 되고 반지가 돼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정말 빛나는 액세서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걸 만들자니까요. 어떻게요? 주머니 하나로. 그래서요, 메모를 잘하는 달인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한 권에 담으십시오. 이 한 권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해 하시고요, 익숙하신 그 기록물, 포켓 스토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스크린 노트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제가 들고 다니는 이런 시스템 다이어리로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한 권에만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고요? 내가 적은 건 반드시 어디에 있다? 그 노트에 있다니까요. 그 노트를 아무리 침을 발라가면서 앞으로 뒤로 100번을 뒤집어 봐도 없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쓴 겁니다. 내가 안 쓴 겁니다. 한번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이거예요. 내가 썼는데, 어디다 분명히 써놨는데, 그게 어디지? 그 교재에다 써놨나? 아니야. 업무 일지에 썼나? 아니, 포켓에 썼나? 이러고 그거 찾느냐고 시간 다 보내요. 결국에 못 찾고, 야, 혹시 너 그거 쓴 거 있냐? 이러고 남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와가지고, 임기응변. 이런 고민해 주시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자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에만 쓰십시오. 그게 답니다. 대신 그 하나를 박물관에 전시하듯이 책상 위에 놓고 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중요한 원칙입니다. 늘 곁에 가지고 다니십시오. 이게요, 뭘 썼느냐, 예쁘게 썼느냐, 많이 썼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걸.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요, 청년들이요, 어떤 명사가 뜨면 명사 특강을 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갑니다. 인증샷도 찍어야 되고요,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필기구가 없는 친구들이 열에 대다 섰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믿는 거죠. 근데 그들의 머리가 그렇게 믿을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갑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다니고요, 없습니다. 그리고 적는다고 하고 꺼내는 종이가 뭐예요? A4지를 꺼냅니다. 뭔가 다른 유인물에 비어있는 뒷면을 꺼내고 거기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진주 구슬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 하나에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거를 끄집어낼 수 없을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두 가지, 하나가 뭐예요? 우리 지금 사무총장님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디지털의 혁명,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찍고, 적고, 담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렇게 보조 장치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얘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예, 3% 나오면 불안해. 어느 순간 그냥 확 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검색하려고 열심히 누르는데 뭐가 안 터지는 거죠? 와이파이가. 그죠? 그리고 나는 LTE인데 이미 LTE로는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또 멘붕이 오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녀석이 우리를 배신하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아날로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날로그 중에 메모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이겁니다. 포스트잇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 늘 가지고 다닙니다. 얘가 표자입니다. 아시죠?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써서 딱 붙이면 굉장히 오래됩니다. 저는 3M 직원은 아니지만 다이소에 있는 것보다는 3M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3M 거기 갔을 때 영업 직원한테 아니 내가 왜 다이소 1,000원을 안 주고 당신의 2,300원짜리 비싼 걸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벽에다 붙여요. 3M은 안 떨어지죠. 근데 모 회사를 제가 언론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중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붙이면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는요, 도로로 말리기예요. 근데 3M도 안 말리고 잘 붙어요. 그래서 3M을 쓰는 거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진짜인지는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보조 장치로 포스트잇 하나 정도는 소지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메모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갑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는 소셜 네트워크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죠.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이 많은 회사들은요, 유저들에게는 무료로 자기네들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대신 다른 쪽에서 그들의 수익 모델을 찾죠. 구글은 광고에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데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 예를 들면 블로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런 하루에도 수억 건의 메시지가 날라오는 그들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단 한 가지 비밀이 뭐냐, 바로 시간의 축이라는 것이고요. 그 시간의 축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날짜를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카카오톡을 끄고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드르륵 하면 그 전날 날짜가 또 나오고요. 또 밀면 또 그 다음 날짜가 나옵니다. 페이스북도 1시간 전, 1분 전, 하루 전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는 뭘까요? 이제는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굉장한 툴이 시간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그 하나로 관리되는 서버로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문자를 날린다고 그 문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면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시간의 순서로 올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권력도 시간에서는 후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록 관리의 핵심은요, 여러분의 모든 기록에 날짜를 기록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 메모장에도요, 날짜를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난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계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날짜가 없으실 거예요. 네. 모든 페이지에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페이지.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페이지마다 날짜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모든 페이지에 날짜를 넣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날짜를 넣으면 뭐가 좋으냐고요? 이미 관공서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자료 폐기 연한의 기준이 자료의 중요성도 있지만 대부분 연한으로 관리됩니다. 그렇죠? 3년, 5년. 5년차가 지나가면 일단 참고로 가고요. 넘어가면 폐기돼요. 맞죠? 예. 참고로 하는 그것의 기준이 바로 날짜라는 거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업무 지시를 할 때도 날짜를 제시해서 줄 때 훨씬 많이 됩니다. 이 자료 검토해서 가져와. 언제까지 해와. 할 거를 디데이를 써주면 큰일 났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시효성을 갖게 되면 마감 정신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스타일로 정착이 되면 굉장히 효율성 높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칙이 되면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실제로 쉽게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리에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두 번째 시간의 기록 원칙이고요. 여기 두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고요? 이런 겁니다. 날짜를 기록하시는데요. 시간의 경과선이라고 시간의 경과선. 이거 무슨 얘기냐고요? 기록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들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어디 특강 가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적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면 이것들이 각각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제별로, 중요도별로 이렇게 막 얹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료가 어떻게 돼요? 섞이죠. 이러면 이 순간 원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잘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축이 뭐라고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날짜가 써있고요. 이것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용을 적게 쓰셨더라도요. 그 다음 내용을 그 종이 아래쪽에 쓰지 마시고요. 그 종이 뒷장에 쓰지 마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고요? 그래서 기록의 기본 단위를 한 장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한 장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용건 박사님이라고 파랑새 특강에도 나오시고 라디오 경제 포커스를 하셨던 이용건 박사님의 특강을 제가 어제 듣고 왔거든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똑같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앞뒤로 쓰게 되고요. 여기서 딱 끝났어요. 뒤에는 남았어요. 비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어떻게 써요? 여기서부터 쓰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이 뒷장을 써버리는 순간 얘네들은 그냥 분리되지 않는 섞여버린 작탕밥으로 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저는 이 내용을 따로 끄집어내서 어딘가에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앞쪽에 한 줄만 쓰셨더라도요. 얘는 이미 용도가 다 한 겁니다. 뒷장은 그냥 시원하게 남기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 원할머니 보쌈집 사장님이 앞에 손님이 열심히 맛있게 드시고 가는데 남아있는 상추, 배추, 양배추 이런 거를 야, 이 아까운 거를 아프리카 애들은 굶는데 버릴 수가 있어 하고 열심히 씻어서 다음 손님한테 또 내놓으면 그분은 어떠시겠어요? 아닌 거죠. 예. 근데 여러분은 왜 기록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기록은 항상 어떻게 해요? 한 장을 단위로 기록하십니다. 그래야 얘들이 분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간의 축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기록의 꼬리표를 다루라는 거죠. 기록의 꼬리표라는 건 무슨 얘기냐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할인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막 카트에 잔뜩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계산하시는 계산대에 캐시어 하시는 분이요. 물건을 보자마자 딱 한 가지만 하십니다. 뭘 하시죠? 바코드만 열심히 찾아가지고 뚝뚝뚝뚝뚝 찍습니다. 그러면 뭐가 삐릭삐릭 소리가 나고 나중에 엔터키를 딱 치면 총합계 얼마? 할부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한번 쓱 긁고 나면 완벽하게 계산을 끝냅니다. 그분이 거기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다 아세요? 수량과 제품의 단가를 아세요? 모르세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해내시잖아요.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할 때는요. 똑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한 5가지 정도를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3개로. 이렇게 줄 하나하나가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록을 할 때도 똑같이 바코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작성 일세라는 바코드를 넣습니다. 어디다가요? 어떤 자료든 오른쪽 위에다 넣습니다. 대개 노트 보시면 점점점 데이트라고 써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 세계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위에다가요. 날짜를 쓰십시오.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른쪽입니다. 두 번째는요. 날짜 바로 밑에다가요. 이 내용의 중심이 되는 강의나 교육을 들으셨다면 당연히 강사가 되겠죠. 그 강사의 이름을 어디다가 날짜 바로 밑에다 써놓습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걸 누가 기록했는지도 적어놓으십시오. 보통은 누가 씁니까? 본인이 쓰시겠죠. 본인의 이름을 그 강사님 이름 밑에다 쓰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제는 자료가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대로 해놓으세요. 어떤 공무원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턴 사원들이 와가지고요. 한 달, 두 달 정도 대학생 안 하고 일을 하고 한다니까. 근데 그들이 일을 할 때는 큰 일을 맡기지는 않죠. 가끔은 허드렛 일.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일도 시킨대요. 야, 너 회의할 때 저기 소개 좀 해라. 그래서 열심히 쓰라고 한답니다. 그럼 그들이 열심히 쓰겠죠. 귀찮은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거 정리해서 보고해 라고 하면 그가 쓴 내용은 여전히 따로 존재하고 회의 정리한 것만 들어가죠. 근데 진짜 알토란 같은 얘기들은 어디에다 들어있어요? 썼네. 네, 그가 쓴 메모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가 안 버렸으면 다행인데요. 그 안 버린 회의록을 보더라도 나중에 그 실무자, 그를 관리했던 실무자, 자치행정과에 계신 실무자가 아니면 이 알바가 누가 썼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도 한 줄 있었더라면, 그의 이름이라도 한 줄 있었더라면, 아, 그때 어느 학교 나온 누가 썼었지? 라고 하면, 너 그때 그거 쓴 거 좀 더 가져와봐.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작성자를 기록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보통 말단들이요. 이런. 그래서 실명대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요, 장소와 주제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와 주제는요,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 위에다 쓰십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강남경제포럼이라고 쓰시면 좋겠죠. 생각정리의 기술이라고 두 줄로 써놓으시면 좋겠죠. 어디다가요? 왼쪽 위에다 쓰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나무와 숲. 우리가요, 너무 지역적인 걸 보면 숲을 못 보고요, 전체를 보면 부분이 약하죠. 기록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 적어보면요, 우리가 아는 거는 그 한 장만 알고 있는 거죠. 몇 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총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분과 전체를 한꺼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내가 적는 메모의 어딘가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강의를 절대로 듣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의의 뭉치 내용을 주거든요. 야, 이 중에서 저기 이영건 박사님 강의 좀 찾아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글로벌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생각정리 기술 좀 찾아와봐. 할 수도 있고요. 강남 경제포럼 그거 좀 자료를 좀 찾아와봐.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요. 그들은 아주 쉽게 찾아온다니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게 기록할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샘플인데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죠.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설교 말씀이요. 창의적인 기록 관리의 한 축인 손으로 적는 마인드맵을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설교 말씀은 적다가 놓쳐도요, 인생을 사는데 별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들이 명확해요. 그리고 주제어가 명확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신도수가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활을 걸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 말씀을 마인드맵으로 연습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십니다. 물론 신부님 말씀도 좋고요. 아니면 스님들의 어떤 법문도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다 말아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다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나는 셋째를 적고 있는데 내용이 바뀌었어. 2개를 놓쳤어. 아, 우리는 그럼 막 빠진 2가지 때문에 막 이렇게 아쉬워하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은 없어지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종교에 참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 마인드의 훈련이 되실 것 같고요. 2번째는요, 적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측 상단에 날짜, 그리고 강사 이름, 누가 적었다를 이렇게 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를 제가 강의 내용만 이렇게 모아놔도요, 강사님 이름만 알려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쪽 위를 보면 강사님 이름이 있어. 그 강사님 이름이 있는 자료를 다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봐요? 오른쪽 위에 이름만 보고 찾아오면 된다니까요. 2번째, 이런 거죠. 이것이 추수 감사 전날 설교 말씀이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생각정리 기술이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왼쪽 위에를 보면 강남경제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료만 찾아와. 그러면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은 이 강의를 절대로 안 들은 분일지라도요,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옵니다. 비결은 뭐예요? 왼쪽 위만 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왼쪽 아래에다가
여러 장의 경우에 페이지를 이렇게 씁니다. 현재 페이지는 동그라미로 하고요. 여러 장의 끝 페이지를 슬래시하고 마지막에 총명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걸 보셔도 이게 몇 장으로 구성이 됩니까? 4장이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항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기 나머지 3장도 좀 찍어요. 이런 분이 꼭 계세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힌트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기록을 저렇게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옛날에 제가 GX 카텍스 다닐 때 기획인사본부의 만난 사원이었어요. 아시지만 대기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임원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기획이사님이 진행을 맡고요. 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각각의 본부의 현황 보고를 하고요. 그날의 어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가 하나요? 네, 기획인사팀에 있는 말단이 다 복사를 뜹니다. 제가 있을 때 1996년에는 지금과 같이 복사기가 내용별로, 매수별로 분류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예, 일단 그 복사기 유리판을 딱 씁니다. 예, 안 닦으면 혼납니다. 왜 혼나죠? 예, 수정액을 발랐다가 안 젖은 거, 아직 덜 마른 거를 대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사하면 항상 그 부분은 새까맣게 나오죠. 그래서 그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 긁어내고 유리면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복사를 시작하는 거죠. 본부별로 나오는 복사가 한 10페이지 정도짜리가 10번 붙여오면 100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참여하는 임원이 10분이면 1000장을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은 거를 100장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100장,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그러면 나중에 한 이 정도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복사실은 좁잖아요. 그걸 들고 어디로 가죠? 대회의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끝장부터 놓습니다. 10명 거를 따로따로. 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이렇게 해서 분류가 딱 끝나면 그때 호치케스를 찍으면 좋은데 호치케스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아래층이니까 계단을 가야 되면 이렇게 들고서 내려가죠. 근데 왜 하필 그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양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계단을 잘못 디디면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와르르 쏟아지죠. 근데 우리의 착한 천사 같은 김양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쏟아진 복사용지를 저 집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걔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소주는 김양은 그 개념이 없는 거죠. 어머 미안해요 미스터리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순간 이건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수업은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차장님, 대리님, 죄송해요. 섞였어요. 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난리가 난 거죠. 막 가서 막 정신없이 막 놓는 거죠. 그거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죠. 근데 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본부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페이지에 끝장에 번호를 적고요, 날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인가를 놓쳤는데요, 그때는 죽던 우리 김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페이지를 보더니 페이지를 맞춰주더라고요. 그때 알았잖아요. 아, 이제 두 번 다시 실수는 없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료가요, 이런 식으로 A4지로 섞여 있잖아요. 얘네들은 나중에 도화가 됩니다. 사생화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드려도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막 섞였거든요. 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조금 이따 적어주실 거예요. 이분은 이 강의를 하나도 안 들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메모에 여러분이 답인이 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주머니 하나입니다. 한 권에 담으시고요. 늘 가져다니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시간에 주겠습니다. 모든 기록의 페이지의 날짜를 오른쪽 위에다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뒷장이 남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기록을 멈추십시오.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기록에 꼬리표를 달아주십시오. 그래서 항목을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쪽 여백을 활용해서 태그를 달아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넘버만 보고 정리되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비결은요, 일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효율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메모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명함 받으시잖아요? 네. 예, 처치곤란이시죠? 이렇게 경제보러 오셔가지고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한 20장씩 받으시잖아요? 예, 집에 가져가시면 나중에는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고요. 나중에 그분이 전화가 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신 적 많으시죠? 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명함에 바로 이 메모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명함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른바 나의 죄를 다합니다. 이건 제 명함이고요. 예, 혹시 몰라서 제가 명함을 여유있게 가져왔지만 혹시 못 받으실 분을 위해서 한 번에 포스터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찍어놓으시면 예, 제 명함이 따로 없으셔도 예, 문제가 안 되시겠죠? 예. 명함에 날개를 주시면 네, 저기가 제 명함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명함이 날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 명함인데요. 저는 명함을 받자마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명함을 몇 분이 주셨는데요. 그 받자마자의 명함은 똑같은 방법으로 저는 기록을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첫 번째는요,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요, 이 명함을 내가 갖게 해준 사람, 보통은 소개, 인사하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소개해 주신 분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우리 사무총장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저는 마누라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문 닫은 사람이 제 아내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10분 늦은 처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했습니다. 어디든 갈 때 양쪽에 똑같은 여자를 조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제가 5년 뒤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부 이러고 이렇게 탁 끼고 가면 어디 가는데 내려가 이러고서 이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 거죠. 아내가 쌍둥이. 이건 되게 특별하죠. 그럼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저를 봤다고요? 강남경제포럼 생각정리 기술이라는 거죠. 장소와 주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놓으시면요, 언제 어디서 명함을 받으시더라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그 업체, 그 부처에 전화를 하시고 통화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명함만 달라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공감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오픈마인드가 되고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명함 하나를 잘 다스리면 그것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명함을 교류하신 어느 선생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우리 이용각 선생님 그때 그 강남경제포럼에 너무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도요. 일단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오셨었군요. 감사합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일로 찾아뵀으면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한번 일정을 좀 보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그때 오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요. 그분이 자기 회사에 가셔가지고 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 명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컨택을 해서 좀 만나봐 라고 하면 그분이 어떻게 직접 오진 않으셨지만 똑같은 식으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때 그 경제포럼에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우리 이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누굽니다. 라고 하면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물어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저는요. 그분을 오신 분과 똑같은 레벨로 저는 간주할 겁니다. 이게 뭔가요? 기록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모님이 쌍둥이신데 미인이시라면서 이 얘기까지 나오면 저는 무장해제 됩니다. 아니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서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명함의 날개를 다는 비밀이고요. 이렇게 제가 프루덴셜 다닐 때도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있을 때마다 영업은 상위 한 탑 10% 안에 계속 들었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소개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찾아가는 분들마다 살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날짜를 적으면 좋은 게요. 여기 보이시죠? 직급이요. 대리인분이 만년 대리세요? 아니라니까요. 2년, 3년 지나면 그분의 직급이 한 계급 올라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명함이라는 게 항상 그때 바로바로 쓰지 않게도 되잖아요. 2년, 3년 지났을 때 명함첩에 있는 그 명함을 봤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죠. 뭐예요?
반드시 직급을 올려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제가 받았던 차장님 명함을 받았을 때 1년이 지났을 때는요, 반드시 저를 뭐라고요? 부장님이라고 명함을, 차장을 보면서 아, 부장님이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딱 두 가지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아, 예,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됐어? 지급이 된 거야. 두 번째, 아, 예, 저 아직 차장인데요. 이거는 부장인 거야. 그러면 점을 찍어 놓습니다. 그건 뭐죠? 예, 여전히 차장님이시죠. 그럼 저는 그분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돼요? 아, 이분이 3년이 지나셨는데 여전히 차장님이시죠. 그거에 대한, 뭐예요? 공감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팩트거든요. 아시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 이게 없으면 안 나옵니다. 또 하나. 요즘은 기변. 아, 2년만 되면 약속이 끝나요. 그리고 그렇게 팔면 돈이 된다고 그렇게 집어가. 찜질방에 내놓은 전화기는 내 전화기가 아닌 거죠. 결국엔 전화를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은 결번이거나 뭐 사정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근데 끈질긴 사람들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디로 가죠? 이메일로 가는 거죠. 이메일. 이유는요, 전화기 번호가 바뀐 거야. 그렇게 이메일로 가는 거죠. 바로바로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 이건 기변부를 하셨구나. 약정기간 끝났구나. 어떻게 알아요? 명함 받은 지 2년이 지났죠. 그럼 일단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날개를 달아주면 굉장히 많은 팩트들을 알 수 있고요.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는요,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명함에 꽂아놓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요새는요, 명함 뒤에 뭘 써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사, 부처 이름이 좀 특이한 데도 많아요. 그죠? 영문 이름도 다른 분도 많으시고요. 또 건물인 경우는 층도 다른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맨날 저 여기 어딘데요? 어떻게 가면 되죠? 이거는 너무 좀 천박한 질문이야. 요즘같이 주소만 치면 내비게이션 지도도 나오는데 어리비리 알아가지고 오는 거는 이거는 명예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명하면 어때요? 주소가 명확하게 있죠. 그래서 저는요, 이게 제 건데요. 이렇게 명함에 여기다 만나는 분들 명함을 여기다 빼가지고 가지고 가요. 오늘은 어떻게 가져왔냐고요? 오늘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26일날 한번 예비로 왔었고요. 그때 우리 사무총장님 명함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 주신 분들 명함을 이렇게 한 장으로 넣었다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붙여놨다니까요. 여기 날짜 보시면 다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보면 제가 성함을 까먹겠습니까? 연락처를 까먹겠습니까? 부처를 까먹겠습니까? 직위를 까먹겠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이 어떤 거래처를 가실 때요, 그 거래처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의 명함이 늘 내 손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왜 그때 만났던 그분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예, 그때 감정노동연구소에서 오셨던 임만태 부소장님도 오셨나요? 이렇게 누구한테 여쭤볼 수 있어요? 예, 우리 김태형 소장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죠. 그때 같이 오셨던 부소장님 오셨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한급 아래죠. 근데 이렇게 보고 물어보면,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봤죠. 선생했죠. 근데 본 얘기는 안 하죠. 이것이 거죠. 이게 프로와 아마 메모의 달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에만 답이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30분에 딱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해드려도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돼요. 조금 더 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보따리를 마저 술술 다 풀고 가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업무를 시키면 그거 했어?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죠? 제가 깜빡했는데 그거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건데 아직도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일지에 적어놓고선 미처 못 봤네요. 이런 일 가끔 있어 보죠. 네. 그리고 가끔은 집에서도 전화 옵니다. 그거 저기 송금했어? 애학원 수입? 글쎄 오늘까지인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내 머리는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경우 있으시죠. 특히 신창사원들, 일이 마구 여러분들로부터 쏟아지는 신창사원들은 더 그런 일이 많죠. 그런 분들의 일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운대를 활용하면 된다니까요. 운의 기능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공간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이미지를 가지고 가라면서요. 그게 운의적인 거를 살리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기록할 때도 적용하면 되겠네요. 당근이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런 것입니다. 체크박스 기록법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프랭클린 플래너랑 그쪽 그 리더십 센터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하루의 일을 우선순위로 적으라고 하고요. A, B, C, 0, 1, 2, 3을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 A- 이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보면 아시지만 A, B, C 매기는 게 쉽지 않죠? 예,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훨씬 쉽고 훨씬 정확하고 예,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업무가 쌓이고 끝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비결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뭘까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메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록들을요. 이 두 가지 기호로 통폐합하십시오. 뭔가를 적으시잖아요. 그러면 적으시는 앞머리의 글머리를 이 두 가지로 통폐합하세요. 어떻게 통폐합하냐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있죠. 송금해줘. 계좌번호 불러줄게. 아이 카톡으로 찍어. 알았어. 찍었어요. 적었어요. 그렇게 적으시는 거는 점을 찍고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이번 주까지 보내야 된다. 이번 주는 며칠인가요?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7월 27일까지 송금해. 이거는 뭐예요?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때는 네모 박스를 칩니다.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기록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앞에 뭐가 찍혀 있다고요? 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가 찍혀 있어요? 네모가 찍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일단 일을 분류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할 일을 적었다. 근데 그 할 일을 적은 거에는 앞에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네모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 할 일을 오늘 적고 주무셨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뭐만 보면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될 네모가 몇 개지? 만 보시면 돼요. 네모가 2개, 네모가 6개. 일에 대한 긴장감이 달라지겠죠. 네모를 보는 거예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네모를 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네모만 있게 되면 이거는 할 일을 적기만 한 거지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약간의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줄을 하나 그어놓습니다. 이 일은 뭐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 뭐가 안 됐죠.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경각심을 주는 기호예요. 괜찮으시죠? 아주 시원하게 일을 마쳤어요. 그럴 때는요, X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이제 내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괜찮으시죠? 세 번째는요, 일을 하다 보면 내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 일이 자꾸 늦어져. 이럴 수 있어. 그죠? 내가 담당을 시켰는데 이 담당이 자꾸 일을 질질질질 끌어. 미루어져요. 이런 경우는 안 되겠다. 야, 이 사람이 대신. 이럴 수 있죠. 위임하거나 연기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기호로 표시가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에다가 화살표를 쭉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일이 이만큼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연기된 일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이 캔슬이 됐어요.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럴 때는 반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취소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일을 망가뜨리는 놈은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이 네 개 중에. 얘입니다, 얘. 그래서 얘한테는 독특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미팅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끝났다. 완료된 거죠? 끝난 거죠? 내년에 예산안 작성을 해요. 이렇게 됐네요. 이건 뭐예요? 진행 중인 거죠. 내용이 심각해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제 서류 품이 취소됐습니다. 어떤 걸로 하자. 나가야 됐습니다. 보고서 제출 어떻게 됐어요? 연기된 거죠. 프리젠테이션 연습 완료됐죠. 밑에 보세요. 임원 연수 롯데호텔 오후 3시. 이건 뭐예요? 중요한 거죠. 까먹지 말라고. 여기 제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거는요. 저희 이사님이 와가지고 이 대리 저기 이거 임원회의 어떻게 됐어? 임원회의가요 오후 3시에 롯데호텔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거 가야 되겠구나. 이겁니다. 야, 너도 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네모여야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내 일이면 네모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거면 점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어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기록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하고요, 방학을 해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아이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아들아, 정말 미안한데 영화 좀 연기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예, 보통은 안 된다고 하죠. 대신 팝콘을 사줄게. 좋죠. 예.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가자. 예. 좋아요, 아빠. 그럼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9일날 연기됐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를 연기 표시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냐고요? 언제 연기했는지를 적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다가. 아, 그러면 연기 표시가 올 때는 반드시 짝꿍으로요. 언제 연기했는지를 써놓는 것입니다. 날짜가 안 정해졌는데 5월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주가 정해졌어요? 그럼 주까지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를 적어놓으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화살표가 있는 놈은요 반드시 관역이 있어야 돼요. 관역. 어디로 가요? 6월 16일 날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화 관람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끝이에요? 아닙니다. 까지. 요즘 개그 콘서트 보니까 그러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었어요. 언제 왔는지를 써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6월 16일 날 하나만 봐도요, 아, 내가 연기돼서 6월 9일 날 영화 관람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일을 놓치는 이유는요,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까먹어서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날짜가 콱콱콱콱 정확하게 이어져 오잖아요? 까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거엔 이게 아주 쥐약입니다.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제가 프루덴셜에서 세일즈도 있었거든요. 그때 고객과 약속을 정하면 고객들은 보험은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게 아니에요. 아, 갑자기 회의가 생겨서 아, 미안합니다. 아, 예, 그럼 제가 한 이틀 뒤에 다시 찾아뵙죠. 저는 연기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틀 뒤라고 이렇게 날짜를 써놓죠. 그리고 다시 전화드리면 아우, 지방 출장 왔는데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전화 걸면 뭐 하고 있어요? 회의 중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제가 풀에 지쳐서 예, 그럼 제가 그냥 한번 편할 때 들릴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이러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는 까먹죠. 하지만 나는 다시 기록하죠. 좋았어. 그날가 점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연기 표시하고 점심을 적어놓고 점심시간 미리 먹고 저는 식사하고 15분 남을 때쯤 가서 찾아가는 거죠. 커피잔 하나 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지나다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괜찮으시죠? 아, 점심시간 조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죠. 아우, 굉장히 바쁘셨나봐요. 그리고 수첩을 내놓으면서, 아우, 제가 요때 전화드렸는데 안 계셔가지고, 요날 제가 뵙기로 했는데, 출장 가셔가지고 못 뵙고, 야, 이날은 회의 오셔서 제가 오늘 왔네요. 라고 보여주면 얼굴색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죠. 미안해.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담당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이율배반적으로. 왜요? 보험이라는 건 나중에 못 받을 확률이 많고 잘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 그 비밀이 뭐예요?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일정 관리하는 이거 하나로 제가 점수를 땄답니다. 직원들에게 이걸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절대로 흐트리 있는 일이 없고요. 빼뜨리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 타면 늘 하는 일이요. 여기 네모가 비어있는 게 있어 없어? 한 줄짜리가 있어 없어?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어있으면 다 X 치는 걸로 갑니다. XXX, XXX. 연기됐구나. 언제로 갔지? 이것만 늘 봅니다. 저는요. 나중에 한번 오셔서 보세요. 지하철 타면 하는 게 여기 있는 네모 X 만들기 합니다. 비어있으면 이거 안 했구나 하고 다시 옮겨 쓰고요. 밑줄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소하지만 일을 제대로 잘하게 하는 비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때 놓쳤던 것들이 맞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릅니다. 네. 왜? 뭐든지 그렇잖아. 지나고 나면 보이잖아. 그렇죠. 그것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는 일을 안 빠뜨리고 잘하는 직원들을 여러분들의 파트너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정경호 후배 정심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이 독해를 해주세요. 이건 지금 다이어리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11월 14일 날 원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연기됐다. 연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연기한 거를 써놨는데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누가 밥을 샀어요? 샀죠. 연기한 정경호가 샀습니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이채한이라는 분이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전화는 텔과 콜 두 가지로 저는 쓰는데요. 콜은 영어에 오다가 영어 단어는 오다. 가다 오다. 컴이 COM이잖아요. 네. 그래서 콜은 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내가 거는 거는 달려가서 텔이에요. 그래서 T로 쓰면 건 거고요. C로 하면 온 겁니다. 가끔은요, 왔는지 건 건지가 중요할 때가 있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받았다 줬다. 그쵸. 기브 앤 테이크. 선물을 주면 기브고 받으면 테이크인 거죠. GT. 이렇게요. 약자로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온전한 콜입니다. 이거 온 겁니다. CC. 이해되시죠? 전화가 왔는데요. 저한테 누군가를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미팅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날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날 제가 전화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지 하고 메모를 친 겁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가 됐나요? 됐습니다. 일정을 잡았나요? 잡았습니다. 언제로 잡았죠? 28일로 잡았습니다. 그럼 28일날 제가 이채한 씨, 이상현 씨 미팅이라고 써놨겠죠? 제가 점을 찍었을까요? 네모를 쳤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시는군요. 제가 소개만 해주고 그래 네 맞나? 그러면 점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모를 치고 그냥 바로 샀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점과 네모의 기록이고요. 밑에 보시면 라디아요가 강의교육원에서를 21일까지 보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연기됐죠. 예, 그쪽에서 25일까지 보내줘도 된대요. 그래서 25일로 연기한 거죠. 그럼 25일날 저는 뭐가 있을까요? 네모가 있겠죠. 강의되어서 보내기. 그리고 날짜가 뭐가 있어요? 21일날 연기되는 게 써있겠죠.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점을 찍은 건 중요한 거라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기호 하나가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고요. 예, 업무의 효율이 쭉 하고 올라갑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우리가 기법을 배우지만 그 기법은 내 것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활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다르게 방향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 정리의 기술이라는 건 아까 그 흐트러져 있던 점들을 약간의 대어를 바꾸고 약간 간격을 넓혀놓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명확하고 성과 있는 일들을 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메모의 기술과 이런 체크리스트도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일들을 아마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요.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해오신 것 중에서 조금만 바꾸십시오. 그런데 그 조금이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냅니다. 어머니가 해준 떡만둣국하고 마누라가 해준 떡만둣국의 차이는 뭐예요? 재료는 같다니까요. 왜요? 어머니가 싸줬거든요. 다 먹으라고. 그런데 왜 맛이 다르죠? 어머니의 미묘한 손맛과 넣는 조미료의 미세한 차이가 이야 소리 하는 거랑 이 차이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생각 정리는 디테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약간의 디테일을 삶 속에 얹어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오늘과 다른 성과를 내는 분들로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함이 뭔가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내용과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꾸준함이 결국 생각 정리도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꾸준한 시도를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